자, 이번에는 만성 피로를 할 시간인데, 만성 피로를 들어가기 전에 좀 앞에 좀 했던 걸 할게요. 아까 앞에 했던 게 근섬유증을 얘기했습니다. 근섬유증은 미이라예요, 미이라. 미이라, 살아있는 미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말라 들어가서 배추로처럼 배추에서 물이 쏙 둘러 빠진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혈액이 없는 거야. 혈액이 영양이라고 치면. 근데 이 요즘 이제 지금 문제 많이 되는 게 근섬유통이에요. 근섬유통은 근섬유증보다 몸에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 근섬유통은 뭐냐면 근육에서 에너지가 빠지려고 하는 상태예요. 빠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섬유증에 비해서 근섬유통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거는 영양식을 하시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섬유증은 물론 이것도 회복이 되는데 회복 기간이 길어요. 회복 기간이 기니까 병원에서도 한의원에서도 도수치료 마사지 하는 데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물론 가벼운 것은 뭐 6개월, 7개월 할 수 있지만 깊은 것은 몇 년이 걸려버려요. 물론 이런 분들에게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 더 기간은 단축되겠지만 본인이 견디지를 못한다고. 이 근섬유증이 아주 골치 아픈 질환이고 이거 병이라 해야 되나? 앞으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나쁜 음식을 지속적으로 드시고 있고요. 그리고 몸의 에너지량을 다시 말해서 영양을 보충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놀이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니까 이런 현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제 근섬유통이라는 것이 이제 매스컴에 타고 많이 반복되어져 방송하니까 머지않아 근섬유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 수준에서 알게 되고 또 매스컴에 의해서 교육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좀 몸이 좀 개운하려면 물론 뭐 샤워를 했을 때도 개운한 맛이 있고 또 뭡니까 찜질방 가서도 개운한 맛이 있는데 사실 이 하체 사람이 이래 있으면 이 하체가 이렇게 잘 풀려야 몸이 개운하거든요. 그 하체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하체가 가벼운 느낌이 들려면 이 힘이 하체를 좀 내려오고, 그죠? 여기 또 근육량이 좀 있고, 뭐 바짝 마른 상태에서 뭐 하체가 시원할 리가 없죠. 특히 이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고관절이 끼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풀려 있어야 돼요. 모든 하체의 둔탁한 그 느낌은 사실 이 고관절이 잘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거든. 특히 이 하체를 잘 풀어야 돼요. 이 하체를 푸는 동작이 뭐냐면 이제 절하기 자세죠. 물론 이제 이 고관절이 자극이 가는 만큼 다리를 잘 조정하셔서 절하기 자세를 하면 여기가 많이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대고 일어나지 마시고 딱 절하기 자세에서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절하기 자세 무릎을 붙이 엎드려서 한 5분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고관절을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또 건강한 생활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만성 피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성 피로요. 만성 피로는 뭐 낱말 그대로 만성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 인체가 이래 있다면은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에너지량이 적은 거잖아요. 그죠? 대전제 에너지량 적다. 적다. 왜 그렇습니까? 식사가 불충분한 거죠. 자, 두 번째. 식사 시 흡수 안 되게 하는 안 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물을 자주 먹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또 식사 중에서도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는 거죠. 체질에 맞죠. 그 다음 뭡니까?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몸을 이렇게 아주 참 에너지 낭비가 많은 거예요. 아까 고관절 얘기했듯이 고관절이 나쁜 사람, 다시 여기가 이렇게 다리가 벌어져요. 벌어진 사람 중에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관절이 대단한 거죠. 고관절이 이제 불균형해서 피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세면 이렇게 차가운 다 음식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성 피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통증이나 이런 것은 아프면 이제 자기가 뭐 어깨를 이렇게 주물거나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이제 도수치료사들 만나서 가서 내 몸을 맡기는데 만성 피로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을 좀 더 자거나 또 그래 하다가 또 안 되면은 또 한의에 가서 좋은 보약을 먹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만성 피로가 이미 되어버리면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 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만성 피로의 경우에는 첫째, 자세 이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하면 자세 이상에서 말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말하냐면은 순환 장애에서 와요. 순환 장애 왜 옵니까? 자세 이상에서 오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어서 이제 만성 피로가 생기고 하는데 결국 만성 피로 있는 사람들은 자세 이상을 좀 왜곡하고 이렇게 순환 장애를 해결하면 아마 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되고 그렇지, 그죠? 만성 피로 그리고 또 추가 설명은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골고루 있으면 괜찮은데, 뭐,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 이렇게 해도 이제 만성 피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세를 수정해가지고 이 방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만성 피로는 고관절이 잘 풀려있는가 보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게 그 책에는 관절염이라 그러는데 류마티스죠. 당연히 관절염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성들에게 많죠. 뭐 특히 냉성 체질의 사람이 뭡니까? 여름에 에어컨이 많이 나오는데 일하거나
또는 수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거나 소화 쪽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계속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면 이렇게 류마티스 증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 종일 에어컨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로 냉성체질 에어컨에 근무하는 사람 분명히 류마티스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방해동에서 요가를 할 때 어디서 은행에 다니시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뭐 냉성 체질입니다. 그럼 이제 여름이죠. 한 6시에 와서 7시까지 요가를 하면은 이 요가 매트를 완벽하게 흠뻑 적셔요. 그러니까 그 요가 매트를 흠뻑 적신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음료수 병으로 이거 한 병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지? 부어보십시오 되는가? 완전 흠뻑 적. 그리고 음료수 병 2병 1리터입니까? 한 3병 분량을 피부를 통해서 쏟아내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냉성 체형이라는 것은 몸에 수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류마티스 수분이 많으니까 영양의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근육 같은 데 떠버리고 그러니까요. 손가락 이런 데 마디 같은 것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영양 부족이 돼서.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잘 체질에 맞게 잘 가려 먹고 운동을 좀 하면 괜찮은데 뭐 병원을 수년 다니죠. 수년 다녀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요즘 모르도 옛날에 류마티스는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무슨 H대학 병원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랬죠. 류마티스는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몸을 그렇게 안 고쳐지도록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마티스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류마티스는 몸을 또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고 하면은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관절은 아마 뭐 류마티스 부분이 제일 심각한 것이고요. 이제 챕터 12장 244 이제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뭐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심폐운동이 있죠. 달리기 얘기해도 심폐운동이 있고, 다음에 뭡니까? 코어, 단전 운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단순히 심폐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는 다른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이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심폐운동, 뭐 심장압 심폐운동 앞에 이 복부의 압력을 높이는 운동을 다 같이 해야만 이렇게 몸이 상승하는데 실제로는 심폐운동을 하더라도 이 단전운동, 코어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몸이 좀 불균형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이, 그래서 어떤 운동은 심폐운동이 되고 또 어떤 운동은 코어 운동이 되느냐,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서양은 주로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니까 심폐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죠? 조깅하죠, 조깅. 뭐, 미국 역대 대통령이 물러나서 조깅하더만. 코어 운동은 서양의 이 코어라는 게 이 복부 압력을 높이는 운동이 옛날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양 쪽에는 있었습니다. 이 코어 운동은 단순히 배 운동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고관절 부위의 회전 근개의 지지력을 높이는 운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코어는 고관절의 회전 근개의 지지력을 높이면서 배 복압 능력을 복압을 올리는 것이 단전 운동입니다. 예전에 이제 동양 사람들이 이제 무술을 하거나 기공 체조를 할 때는 보면 기마 자세 혹은 반기마 자세를 취한 채 운동을 하죠. 그게 바로 코어 운동인 겁니다. 근데 그 반기마 자세를 취할 때 또는 기마 자세를 취할 때 가장 자극받는 부위가 회전근개예요. 팔에도 회전근개가 있죠. 다리도 회전근개. 이 회전근개는 기본적으로 지지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리 같은데 고관절 안쪽 부위가 어마어마한 인대들이 감싸고 있죠. 질기고 강한 인대가 감싸고 있다고요. 그쪽을 이제 꽉 잡아주는 이 지지력을 이제 높이는 운동이 코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심폐 운동과 단전 운동을 높여야 돼요. 심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천천히 달리는 정도는 이제 심폐 운동이죠, 그죠? 뭐 조깅이나 마라톤은 심폐 운동이잖아요. 근데 전력 질주 100m 달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심폐 운동도 되고 복압을 올리는 운동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은 심폐 운동이고 어떤 운동은 코어 운동이라고 규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또 복압을 높이는 것은 이제 코어 운동인데, 그죠? 아까 여기서 이 고관절을 풀거나 지지하는 운동도 이 코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운동은 이제 헬스장에 가면 있죠. 스쿼시라는 아주 좋은 코어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고, 뭐 런지도 어떤 코어 운동이 되고, 각종 복근 운동 있죠. 크런치나 이런 것들이 다 복압을 높이는 운동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항상 이제 운동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이 코어가 이게 하나의 지지 역할을 하니까, 지지 서포트, 그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잘 지지하도록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뭐 헬스에서는 이제 벤트 오버라 그러죠. 무릎을 구린 상태에서 하는 운동. 벤트 오버를 할 때 이렇게 지지를 분명히 잘하고 이제 팔 운동하면 해보신 분은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코어는 지지력을 담당하고 이제 심폐 운동은 움직임에 가까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할 때는 이렇게 심폐와 코어 운동을 동시에 결합을 시켜서 해야 된다. 1번은 뭡니까? 우리가 자세나 여러 부분에 가장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 코어 운동이요. 그 다음에 심폐 운동입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마칠 때는 내가 심폐 운동을 했습니다. 그죠? 마라톤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는 이렇게 코어 운동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내가 마라톤을 하고 조경을 했는데 코어 빼먹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기가 상승한 상태에서 운동이 종료됩니다. 항상 운동이 종료됐던 기를 하강시킨 뒤에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단전에 대해서 또 설명할게요. 단전의 위치는 저번에 얘기했죠. 요추 3번과 배꼽과 시골이 만나는 삼각형점, 삼각형으로 이렇게 구획된 공간에서의 어떤 것이 이제 단전이라고 했습니다. 단전은 일단 저 뭡니까 효소가 생리적 화학적인 있다 효소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전은 물리적 효소예요. 다시 말해서 신체 내의 복강, 흉강, 골반강의 압력을 균형 잡히게 해서 물질 이동이 잘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잘. 그래서 단전은 물리적 효소라는 걸 알고 계시고, 또 단전은 지구 중력에 지구 중력이 넣는 이걸 저항하는 힘이요. 다시 말해서 중력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저항하는 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않도록. 그 다음에 단전은 여러 방향에서 오는 힘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여러 방향, 이게 사람의 정수기 꼭 위를 합시다.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힘이 왔을 때, 벡터가 왔을 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오뚜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단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전이 없으면 오른쪽에서 밀면 왼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왼쪽에서 밀면 오른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나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단전이 없다면 일어날 수가 없거나 일어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단전은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단전을 잘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단전을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또 확장을 한다면 골반 쪽에 있던 어떤 골반의 안정성이 또 단전일 수가 있어. 그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견갑대의 안정성이라는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단전을 추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척추마다 우리 신체 움직임을 조절해요. 그리고 이 척추마다, 그죠? 우리 골프 칠 때는 9번이 잘 돌아가고, 또 앞뒤로 꺾을 때는 요추 5번이 잘 되고, 그죠? 그죠? 또 요추 3번은 회전에 잘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척추 각각의 마디에 이렇게 맡은 바 역할을 잘 하면 이것도 단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복근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체 전체와 상호작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그냥 모두 단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시야를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전이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골치 아프게 뭐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이.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복식호흡 우선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전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전에 대해서 모르시면 하체의 지지력을 높이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하체의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자신의 몸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뭐 상식이 아니고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역삼각형 체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골반이 이렇게 있을 거, 그죠? 사실 건강한 체형은 역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 체형입니다.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삼각형으로 되죠. 왜 그러지 아세요? 중력이 떨어지니까요.
만약 역삼각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 떨어져서 여기가 약해진다고. 그죠?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체형, 이 단전부 이쪽이 이렇게 체간이 이렇게 커지는 형태. 배가 나오고, 이 허리가 좀 뒤로 물러나는 형태. 그러면서 배 둘레가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역삼각형이 아니고, 하나, 이렇게 있으면 배 쪽이 좀 커지는 형태가 사람이 됩니다. 이걸 삼각형이라고 치면, 역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에 가까운 몸이 건강한 몸이다. 역삼각형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중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역삼각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헬스장에서 역삼각을 만들지 마시고, 삼각형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상체 운동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코어 운동을 잘하면 상체는 금방 됩니다. 상체는 빨라요. 하체를 내가 운동을 90% 배분했다라면 상체는 할 수 있는 10%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체는 금방 성장을 합니다. 이제 코어가 없는 상태에서 상체 근육만 어마어마하게 역삼각형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건강 체형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건강한 신체, 자연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체와 코어, 트렁크를 크게 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방식의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